환자 중에서 제일 어린 환자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6살. 네? 6살이요. 탈모가 주로 발생하는 연령대가 있나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고, 탈모라는 게 특히나 남성형 탈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어린 나이에 발생이 되고, 가족력이 없는 사람들이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대가 이렇게 건너 탈모가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떤가요? 건너서 탈모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모든 세대에 다 탈모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요거는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얘기하던 멘델 유전에서 뭐 상염세체 우성 유전이다, 열성 유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탁탁탁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섞여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경향성이 있지, 이게 뭐 꼭 대를 건너뛰어서 유전이 있다 라고는 이야기는 못 드려요. 그냥 경향성이 있고, 친척 중에 탈모가 있는 경우는 밑에 세대에서 탈모가 있을 만한 확률이 더 높아져요. 최근에 20대, 30대뿐만 아니라 10대에서도 되게 많이 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게 통계의 오류일 수도 있어요. 10대 탈모들은 주로 부모님이 발견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먹고 살만하지 못할 때, 사회 경제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는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아니 뭐 머리 빠져도 뭐 죽을 병 아니니까 그냥 살아 라고 지내왔다가, 요즘에는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먹고 살만해지고 사회 경제적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자기 자신의 미용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탈모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정확한 통계 비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10대 환자 치료하신 적이 있긴 하시죠? 있죠, 많죠. 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주로 오나요? 보통은 엄마 아빠가 탈모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이거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머리숱이 휑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 내 자식이 벌써 이렇게 되면 나도 지금 이렇게 휑한데 얘는 더 빨리 탈모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걱정을 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그거에 좀 합당하게 탈모 치료를 해드리죠. 저는 약간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원형 탈모가 대부분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원형 탈모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원형 탈모의 경우에는 비타민 D와의 연관성도 요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햇빛을 많이 못 받다든지 아니면 뭐 기타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새 하도 학생들이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햇빛도 많이 못 받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형 탈모가 많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워낙에 입시 스트레스에 굉장히 심해서 머리카락 굉장히 쥐어 뜯으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더 심해지게 되면 발모벽이라 그래서 쥐어 뜯어서 이쪽 부분이 탈모 반이 생겨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10대의 경우, 이런 분들은 피부과에서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에도 같이 개입이 돼서 치료를 해야 돼요. 10대 환자 중에서 제일 어린 환자가 몇 살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한 6살. 네? 6살이요. 그러니까 6살 아이인데 얘가 땜빵이 생겨서 왔어요 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는 원형 탈모도 아니고 만져보면 되게 까슬까슬하고 뭔가 이렇게 일부러 뜯은 경우에는 안쪽에 염증도 많이 생기거든요. 유치원 다니는데 이게 뭔가가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이 와서 계속 머리를 뜯었던 거죠. 엄마 아빠가 그때부터 뭐 유치원 끝나고 나서부터 학원을 엄청 많이 보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는 아이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거죠. 6살밖에 안 됐는데 뭐 영어 학원 다니고 뭐 제2외국어도 해야 된다 해서 뭐 중국어도 하고 뭐 약간 그런 아이였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탈모가 생겨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뜯은 게 원인? 자기가 뜯은 줄도 몰라요. 딱 보면 알거든. 이거는 뜯어서 생긴 탈모인지 아니면 그냥 빠진 탈모인지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냥 빠진 탈모는, 원형 탈모는 만지면 굉장히 맨질맨질한데, 얘네들은 듬성듬성 보이고 머리카락 끝부분도 끊어져 있고, 이제 이러면은 발모벽을 의심을 해봐야 하죠. 보통은 소아나 뭐 유년기 또는 10대
이러한 그 환자군에서는 남성형 탈모는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 원형 탈모증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야기 드렸던 발모벽,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는 뭐 두피에 뾰루지가 났는데 그 거쪽 부분을 자꾸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압박성 탈모, 그러니까 2차적인 그 자극에 의해 생긴 탈모증.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머리 질끈 묶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체능이나 무용이나 이런 거 전공하는 분들은 머리를 뒤로 찔끈 확 묶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앞머리 쪽에 견인성 탈모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머리가 휑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거의 이제 주로 스트레스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야 하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원인이 뭔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개선을 할 수만 있으면 병원을 굳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병원에 오시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게 원인조차 몰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병원에 오시면 일단 원인이라도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병원에 오시는 게 조금 편하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로 어떻게 생활 습관 교정할지 위주로 하시겠네요. 약물. 그렇죠. 약물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하고, 약물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물론 원형 탈모증의 경우는 주사 치료가 주된 치료 방법이긴 하지만 원형 탈모는 치료하면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건 가역적인 탈모증이에요. 2주에서 4주마다 한 번씩 그쪽 부분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으면 좋아져요. 10대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탈모를 의심해야 될까요? 머리카락이 국소적으로 휑하게 없어졌다. 이러면은 그냥 병원에 오셔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남성형 탈모증의 경우는 갑자기 뭐 M자형으로 이마가 갑자기 확 넓어졌다든지 아니면 정수리 부분이 휑해졌다. 또는 뒤통수 모발을 만져봤을 때랑 정수리 모발을 만져봤을 때 굵기 차이, 약간 만졌을 때 굵기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남성형 탈모로 의심을 하고 병원에 오시는 게 좋죠.